왼쪽은 안시성주님의 조합장 선출 무효 판결문이고 오른쪽은 조합장 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문입니다. 그러면 작년 위 판결 이후에 안시성주님은 어떤 공무를 수행하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청량리 6구역 재개발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지만 그 주요 업적을 말씀드리자면 토목설계업체,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업체를 포함하여 총 7업체를 선정하셨고 변호사와 사무장 선정 또 예비비 전용 등 그 외 많은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23년 12월 사업 시행인가 총회책자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경과보고 참고했습니다. 이를 시간적 순서로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9월 20일 조합장 선출 무효 북부지법 판결 나온 다음 날인 22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2번 대의원회 2번 절차대로 업체 선정을 하셨네요.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요?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안시성주님, 의장의 직위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업체 선정 안건들을 통과시켰고 그 후 작년 12월 총회에서 직무대행자가 업체 선정의 추인 또는 선정의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업체 선정 시 의장은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과시킨 안시성주인가요? 추인한 직무대행자인가요? 그러면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업체 선정에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의 눈에 띄는 2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 용역업체 선정입니다. 우리 아파트 공사가 끝나는 시기에 공사하는 게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공사입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최소 2년, 이주철거 17개월 아파트 공사 2년 반, 이 기간을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 시기 직전까지는 최소 6년 이상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벌써 공사업체를 선정하셨네요. 안시성주님께서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오셨네요. 두 번째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최초의 설계업체 한창과 계약된 설계 용역비는 20억이었으며 이 금액은 아파트 중공까지 모든 설계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개된 총회책자 76페이지에 따르면 총 설계비가 무려 58억으로 급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창의 설계 용역비는 37억으로 최초 계약 금액에서 1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한창에서 수행해야 할 일부 설계 업무가 별도로 조합에서 선정한 다른 업체들에 의해 진행되면서 추가로 21억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비용을 보면 안시성주 안미랑님이 마치 증액을 자유자재로 결정하는 요술공주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업체들에게만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조합원님들, 이젠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5월 18일 조합장 선거가 끝나는 12일 뒤인 5월 30일은 바로 그날입니다. 안시성주 안미랑 씨의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입니다. 이번엔 조합장 무효 판결의 선고기일이라고요. 안시성주 안미랑 씨, 당신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법정 드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돈, 우리의 재산, 우리 사업의 미래가 걸린 현실입니다. 안시성주와 그의 팀은 마치 영화 제작팀처럼 홍보 요원을 고용하며 총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목적? 바로 항소심에서 이기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이 모든 게 벌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지난해에 내년 예산을 승인해놨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고요? 아니면 뭔가 뒤뜰을 대비한 거라고요? 사실은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까봐 이미 계약한 시공사와 협력업체들과의 거래를 확정짓기 위해 급하게 예산을 통과시킨 거예요. 우리 돈, 우리 미래가 걸린 이 판에 비정상적인 지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총회 안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돈을 지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2달 전에 있었던 드라마 같은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안시성주 안미랑의 요술 같은 대의원 선출과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미스터리입니다. 지난 3월에 벌어진 대의원 선출에서는 기호 추첨을 받기 위해 참석한 조합원은 다 떨어지고 참석하지 않은 8명이 요술처럼 전부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 선출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선출된 4명의 선거관리위원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몰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의원들이 각자 자유롭게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각각 다른 득표수를 보여야 정상이겠죠. 이 모든 자료는 조합원님들께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보몽땅을 통해 지금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대의원회는 원래 조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량리 6구역의 현실, 마치 고성벽을 쌓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량리 6구역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안시성주, 안미랑님의 윤허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일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넘기 힘든 안시산성 성벽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죠. 조합정관의 거주기간 조건을 둠으로써 일반 조합원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안시산성 성벽. 여러분, 이는 실질적으로 안시산성 성주 안미랑 인맥을 통해서만 대의원과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인가요? 아니면 5월 18일 조합장 선거, 5월 30일 법원 항소심 판결을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인가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려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만, 마치 김정은이와 시진핑의 영화를 보는 듯한 희대의 사건이 바로 우리 동네 청량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속에 있는 말 좀 털어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면 울화통이 터져서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안시산성의 요새처럼 철통방어를 자랑하는 이사와 대의원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결성된 특별 공작대 선거관리위원들, 이들은 철벽 같은 안시산성의 높은 벽처럼 견고하게 조합원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외면당하는 우리 조합원들을 보며 업체의 선정은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린아이의 게임 같습니다. 추이는 마치 바지 사장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보는 듯합니다. 한편 안시성주, 안미랑과 선정된 업체들은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가운데 우리 일반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억눌려 왔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강제로 퇴장당해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결국 우리는 말을 잃은 것처럼 침묵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분담금이라는 거대한 짐이 앞으로 우리의 어깨에 지워질 것입니다. 안시성주 안미랑과 조합의 내부를 알수록 마치 끝없이 계속되는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양파를 벗길 때마다 눈물이 나듯 우리의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합장 선거에서는 홍보 요원을 동원한 반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합과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지만 현명한 조합원들이 있기에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함이 바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대신 좀 더 생생한 자료로 오늘 못다한 참아 멀쩡한 두 눈 뜨고 못 보는 양파 껍질 까기 이야기, 삼국지보다 더 재밌는 조합원 눈물이 쏙 나오는 안시성 이야기, 좀 더 센 놈으로 조만간 후속작 보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